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큰 격려를 보냅니다. 자,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련되는 기출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정리해 보시면 우리 이번 27회 문제에서는 첫째, 옳은 것과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를 긍정문 대 부정문이라 그럽니다. 몇 대 몇인가 하면 대략 26문제 대 1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부정문이 좀 작았죠. 자, 부정문이 작았다라는 말은 옳은 것을 찾으시오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5개 지문을 다 확인해야 되는 거죠. 5개를 다 확인해서 하나를 찾아야 되니까 시간의 난이도를 뺏어갔다. 그래서 좀 어렵게 출제하겠다라는 의도가 보입니다. 통상 긍정문과 부정문이 20대 20 정도 수준이었는데 유별나게 부정문은 작았고 긍정문이 많았습니다. 옳은 것을 찾아야 된다면 5개를 다 읽어야 된다는 그런 시간적인 제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도 힘든 게 박스형입니다. 박스형 문제는 이 박스 안에서 옳은 것 찾으시오, 틀린 것 찾으시오인데 박스형 문제를 13문제, 대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2-3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그럼 박스형 문제는 한 지문만 틀려도 그 지문은 틀리게 만들겠다라는 의지죠. 그래서 난이도는 비교적 높이겠다. 1번, 2번만 보더라도 난이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많이 수업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 2문제 출제했습니다. 항상 2문제 나온다고 예고했었죠. 매수 신청에 관련되는 문제 예고대로 하나, 그리고 경매 문제도 한 문제인데 이 경매 문제도 가볍게 출제는 했지만 살짝 공부하신 분들은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좀 이따 해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경매 문제도 하나, 매수 신청 하나, 그리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토지법 100% 출제합니다 라고 예고했고 역시 정상적으로 한 문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이번 2016년 27회 문제를 분석해보면 얇게 공부하신 분들 OX 정도 수준에 가서 이다 아니다만 알았던 분들은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과목의 난이도는 예전에 비해서 좀 더 높았으니까 중상의 문제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급보다는 좀 더 높았던 상급의 문제였고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단편적으로 내용만 알아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모습을 이해하셔야 될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난이도는 중상급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이번 시험에 출제되었던 A형을 기준으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형 문제입니다. 1번, 이 법의 용어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들어왔고, 용어의 정의 반드시 출제합니다 하고 매번 모의고사에서도 강조했고 정리가 되었죠. 옳은 것은 모두 다 맞으니까 답은 5번, 기역, 니은, 띠것이 정답이죠. 특히 리얼,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임대차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우연히, 우연한 이런 거 들어가면 중개업이 아니다. 참 많이도 했습니다. 옳은 것은 모두 답니다. 답은 5번. 자, 2번 문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정책심의위원회 100% 나옵니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법이 개정되고 나오지 않았었으니까. 그래서 역시 출제가 되는데 틀린 것은 3번이죠.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X죠. 자, 중개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심의할 수 있지만 원칙적인 실시권자가 시도지사이므로 시도지사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결정했으면 따라야 한다 그랬지 중개보수에 관한 것을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라고 돌았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나머지 1, 2, 4, 5 참 많이 정리했던 내용들입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3번 문제까지 왔습니다. 자, 자격 및 자격정도 100% 출제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시했었는데 틀리는 것은 답이 1번이죠. 시도지사는 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로부터 얼마 이내에 1개월 이내에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교부대장에 기재하고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교부는 1개월 이내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이 틀렸으니까 나머지 2, 3, 4, 5 다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문제.
4번 문제입니다. 이 법령상 법인이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려는 경우 등록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법인의 등록 기준 즉시 반드시 출제될 겁니다 하고 예고했었고, 자, 옳은 것은 답이 3번밖에 없습니다.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나머지는 다 틀렸는데 특히 1번 1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라는 표현이 없죠. 그래서 X. 2번 대표자 또는 임원 사원 전원은 실무 교육을 받아야지 거래사고 예방 교육이라는 말이 또 X입니다. 3번 이번에 도입됐기 때문에 반드시 나올 겁니다 하고 예고했던 내용 사회적 협동조합 하면 X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5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며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임원은 얼마?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틀리는 것은 옳은 것은 4번, 나머지는 틀린 것들이 정리됩니다. 자, 5번 문제가 결격사유입니다. 100% 출제되는 단원이다 예고했었는데 비교적 난이도를 굉장히 높게 했죠. 틀리는 것 2번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할 수 있다. X죠. 2년의 실형을 받았다. 그럼 2년 동안 교도소 살아야 되죠. 종료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경과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자, 나머지는 다 정리됐습니다. 6번 문제 돌았습니다.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 반드시 출제합니다 라고 예고했던 내용이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때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다 옳은 내용들이죠. 그래서 답은 5번. 6번 같은 문제는 난이도가 비교적 수월했던 문제입니다. 7번입니다. 이 법령에 따른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답이 5번인데, 자,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 부담스럽죠, 사기는. 그렇지만 중개할 수 있는 물건에는 해당하겠습니다. 답은 5번. 틀린 것들 1번. 자,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하여 마지막 줄에 폐업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상이 아니다 하니까 X. 2번은 너무나 많이 했죠.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니까 이 벌, 쌈, 3을 노래를 불렀습니다. 틀렸죠? 3번 휴업 중에 있는 개공사, 다른 개공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X입니다. 휴업하고 임원으로 가면 이중 소속이라 했습니다. 4번 무자격자에게 토지 매매 중개를 의뢰한 당사자는 벌의 대상이 된다. 여러분, 당사자에게 이 법을 제시하지는 않죠. 그 일을 한 무자격자가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옳은 것은 5번입니다. 8번 넘어왔습니다. 자, 8번 문제는 또 이런 문제죠. 이 법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사무소 설치와 이전인데 틀리는 것이 한 개겠죠. 나머지는 다 맞는데 사무소도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제합니다 라고 예고했고 예고한 대로 출제가 됩니다. 틀리는 것 2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X입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 2번,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됐고 9번입니다. 이 법상 인장등록 제목 하나의 한 문제인데 틀리는 것은 많이 연습했습니다. 답은 4번이죠. 법인인 개공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X입니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해 오셨습니다. 틀린 것 4번. 자,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됐고 10번입니다.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리는 것은 아주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답이 2번이죠.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에 신고사항입니다.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종료는 언제까지? 10일 내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됐고 11번 사무소 명칭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어쩌면 살짝 어려웠습니다. 내용은 단조로웠습니다. 틀리는 것은 3번이죠. 자, 개공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물에 5개 광고물이 간판입니다. 간판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X. 간판에 반드시 연락처를 표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공사의 성명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는 표기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틀리는 것 3번.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12번 돌아왔습니다. 휴업과 폐업 역시 제목 하나의 한 문제죠. 반드시 출제되는 단원으로서 강조를 해왔었는데 틀리는 것 4번입니다. 등록관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X. 자, 폐업 이전 취소 처분을 받으면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죠. 1개월 내로 해서 X입니다. 13번 돌아왔습니다. 자, 13번 이 법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전속중개계약도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전달했던 내용이죠. 옳은 것은 기역, 디귿, 리얼. 답은 4번인데 2번, 니은만 틀렸네요. 당사자 간의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가 유효기간은 얼마로 본다? 3개월이 원칙이고 3개월이 없다면 당사자 약정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니은만 X입니다. 14번 돌아왔습니다. 반드시 출제되어야 되는 확인 설명서 기재 요령입니다. 이번에는 토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중개대상물에 기재할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비선호 시설 들어가야 되죠. 동그라미. 두 번째, 일조량 등 환경 조건은 토지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 그랬죠. 토지의 일조량, 소음, 진동 이런 거 표시하는 거 아닙니다. X. 그 다음 관리 주체에 관한 사항. 관리 주체는 자, 경비실, 있음, 없음, 위탁관리, 뭐 자치관리 이런 것들은 주거용 아파트에 해당되는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또 X. 공법상 이용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토지니까 접근성 등의 입지 조건 들어가야 될 겁니다. 답은 모두 몇 개? 3개. 자, 번호가 없어서 좀 불편하지만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5개면 1번, 그 다음 4번, 5번이 토지에 들어가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15번 돌아왔습니다.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5번만 옳죠. 자, 5번 분사무소 소공사가 중개행위를 했다면 그 소공사와 분사무소 책임자는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이 옳다면 틀린 거 수정할까요? 1번 국토장관이 지정한 표준 계약서의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X. 표준 계약서는 없다. 발톱에도 작성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공부했습니다. X. 작성된 거래계약서 몇 년 보존합니까? 5년간 보존합니다. 그래서 X. 거래계약서 사본의 보존 등 위반하면 6월 이내의 업무정지죠. 들어가면 6월 이내의 업무정지. 4번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X. 필수 기재사항. 건물의 인권은 거기에 있는데 거기가 부가 뭐다?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이렇게 훈련해 왔습니다. 옳은 것은 5번. 16번 들어갑니다. 갈로 안에 들어갈 기간이 긴 것부터 오른순으로 나열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번호가 없지만 첫 번째 동그라미 자격 취소를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 처분받은 일로부터 며칠 내로 반납합니까? 7일 내로 반납하여야 할 것입니다. 7일. 두 번째,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지정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30일 내로 운영 규정을 정하죠. 30일 내로 이 정보망 등에 대해서 승인받아야 한다. 그래서 지정받은 날로부터 얼마? 3개월 내로 운영 규정을 정합니다. 지정은 30일 만에 지정해 주죠. 3개월. 세 번째 동그라미 개공사가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 며칠 내로 다시 가입한다? 10월 내로 가입하게 됩니다. 자, 긴 순서들 하면 두 번째죠. 그러니까 답이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기역 순서로 가겠습니다.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갑니다. 자, 17번 돌았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답이 5번이죠. 자, 그럼 1, 2, 3, 4가 틀렸는데 1번 개공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X입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고 중개를 개시하기 전이 아닙니다. 2번 마찬가지 개공사는 업무 개시 후 가입한다.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중개를 개시하기 전이 아니고 1번에 보시면 거래계약 체결 전까지는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2번은 업무 개시 전, 3번은 개공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고유가실과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X죠. 반드시 무슨 손해에 한한다? 재산상 손해에 한합니다. 그래서 또 X.
4번 개공사가 폐업했다면 폐업한 날로부터 5년 이내가 아니고 3년 이내에 다시 공탁금을 회수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 책임의 시효가 3년이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5번. 18번 너무나 많이 공부했던 겁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가 아닌 것은 단순 암기식이라 그랬죠. 암기하면 점수 아니면 꽝입니다. 자, 아닌 것은 답이 4번. 직접 거래 얼마죠? 3년에 2천. 이렇게 공부해 왔습니다. 답은 4번. 19번입니다. 과태료 부과 사유에 대한 부과 징수권자로서 틀리는 것은 답이 4번이죠. 자, 틀리는 것 4번.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누가 부과할까요? 시, 군, 구청장인 등록관청이 부과하지 시도지사 했으니까 X입니다. 특히 답은 4번이고 5번은 거래 정보망에 관련되는 것 무조건 국토장관하고만 논다.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20번입니다. 역시 교육에 관한 문제도 빠뜨릴 수 없다라고 전달했고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옳은 것은 답이 2번이죠.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5. 1년 이내에 유효기간이 성립된다는 취지. 자, 나머지는 다 틀렸는데 특히 1번 분사무소 책임자 무슨 교육?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할 때는 2년이 되기 전 2개월 전까지 일시정을 통제하니까 연수교육 하면 숫자 2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1개월 하니까 틀렸고 연수교육 시간은 얼마죠? 12에서 16시간. 근데 3에서 4 해서 또 틀렸습니다. 5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는 자 역시 직무교육을 면제받겠습니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얼마다? 1년이다 그랬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21번 좀 외집 문제죠. 협회에 관련되는 저 구습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는 100점을 안 주려고 주는 아주 난이도가 높았겠죠. 자, 옳은 것은 1번인데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맞다. 설사 이 문제가 좀 힘들었을 겁니다. 저 구석에 있는 외집 문제였으니까. 근데 기억은 굉장히 강조했죠. 매회 시험에서 출제되었다고. 기억만 O. 자, 나머지 니은, 띠글, 리얼은 X인데 특히 니은 지부, 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시군구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공제사업 운영인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없다. 이런 조문이 있다 없다? 없죠. 연임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었던 자 당연히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자, 22번도 포상금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많이 연습했습니다. 볼까요? 자, 갑을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입니까? 일단 갑을이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랬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갑은 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 B를 각각 고발하였으나 검사는 A를 공소제기하고 B를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공소제기되면 지급할 수 있죠. 근데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은 A에 대해서 얼마? 5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번 을은 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을 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말은 공소가 제기되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을도 C에게 50만 원 받을 수 있고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사무소 등록증을 대의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지급 대상이죠. 그리고 하나의 사건에 2명 이상이면 균분하니까 25, 25씩 지급할 수 있을 겁니다. 갑 25, 을 25. 네 번째 동그라미 개설 등록을 하지도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E를 을이 신고한 후 갑도 E를 신고하였고 그럼 갑에게는 해당 사항 없죠. 갑은 없고 을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라는 건 공소가 제기됐으니까 누구에게? 을에게 50이 지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갑에게 얼마? 75. 을은 125.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결코 힘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을 뺏어가는 문제였죠. 답이 3번이고 23번 돌아왔습니다. 자, 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소공사의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옳은 것은 참 많이 하겠습니다. 이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 어떻게 해요? 이인을 금 하면 자격이 정지된다. 이렇게 공부했고 소공사에게만 대상이 되는데
옳은 것은 1번.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될 겁니다.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아니하면. 자, 2, 3, 4, 5 틀렸나요? 2번.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이런 데 쏘면 안 된다니까요. 확인설명서 교부는 누가 해야 된다? 개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확인설명서에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서명 날인하면 아니지 교부라는 말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2번 X. 3번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를 체결하면 전속중개 관련되는 것, 전속중개계약 체결되는 것에 대해서 자격정지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4번 시장군수 정량은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 시군 구청장 때문에 X입니다. 자격정지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 사항이죠. 5번 자격정지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더라도 얼마?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또 X.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자격정지 사유를 굉장히 많이 공부해 왔지만 쓸렁쓸렁 공부한 사람에게는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단원에 대해서 깊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문제입니다. 24번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취소해야 되는 것을 절대적 취소라 했고 절대적 취소 100% 출제합니다. 자,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면 어떡하라 그랬죠?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줘야 한다. 그래서 절취는 반드시 익히고 가셔야 되는데 해당되는 것 기역, 디귿. 답은 2번이죠. 자, 기역. 최근 1년 이내에 2번의 업무 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내에 업무 정지 2번 받은 자 다시 한 번 더 하면 절취입니다. 디귿.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서 2번의 업무 정지, 1번의 과태료를 받고 자 이러면 이거는 상대적 취소인데 거기에 다시 업무 정지가 들어가면 결국은 업무 정지는 몇 번이다? 3번이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디귿도 절취입니다. 기역, 디귿이었다면 니은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서 1번 업무 정지, 2번 과태료를 받고 다시 업무 정지. 결국 업무 정지가 몇 번 보인다? 2번 보이잖아요. 상취입니다. 리얼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서 3번의 과태료를 받고 다시 업무 정지를 1번 받았다. 결국은 상취죠. 상대적 취소. 업무 정지가 1번밖에 안 들어오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2번 이렇게 갑니다. 25번 참 많이 연습했던 금지행위입니다.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가볍게 돌았습니다. 답은 2번 디귿 리얼이죠. 자, 기억 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대리하는 행위 할 수 있죠. 일방들이 가능하니까. 니은 상가와 분양을 대행하고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조심하라 그랬죠. 초과 금품이라도 상가나 분양 대행은 중개 보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상담료 개념이다. 그래서 초과 금품이라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수업했습니다. X. 디귿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대상물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 자, 대리인을 포함하여 직접 거래로 본다라는 그림이었죠. 물건을 파는 자가 사는 자을 사이에 중개를 함에 있어서 개공사가 의뢰인과 거래하는 거 직접 거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대리 병하고 거래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직접 거래로 본다라는 판례죠. 많이 연습했습니다. 리얼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행위죠. 금 매매에 협조할 때 매매에 해당합니다. 답은 2번. 26번 돌았습니다. 자, 이 법상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자, 자격증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자격 정지에 관한 내용 그리고 자격 취소에 관한 사항 빠질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고 우리 암기표도 1번, 2번 자료입니다. 그렇게 전달했죠.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이 취소되는데 특히 조심할 것 양도나 대여는 1년에 1,000만 원 받고 취소되는 사유지만 부정하게 취득하는 것은 취소만 되지 거기에 1년에 1,000이라는 게 붙을 수가 없다라고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자, 옳은 것은 답이 5번이죠.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를 받고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공사의 소공사가 되는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지 받은 자 뻐적뻐적 일하면 취소 사유죠. 그래서 옳은 것은 5번.
자, 나머지 1, 2, 3, 4가 다 틀렸는데 특히 1번은 자격이 취소되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니고 교부한 시도지사. 2번 방금 이야기했죠.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 예를 들면 우리끼리 컨닝해서 자격을 취득했다. 그럼 취소만 시키지 그만 일에 교도소까지 보낼 일은 없다. 여러분하고 이렇게 수업을 해야 했습니다. 1년에 1000 때문에 또 틀렸고. 3번 자격이 취소되면 국토장관님에게 며칠 내로 보고한다. 5일 내로 보고한다. 그래서 7일 때문에 또 틀린 것 같습니다. 4번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르다면 교부한 시도지사가 필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청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하고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취소는 반드시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게 된다. 그렇게 수업했죠. 4번도 틀렸습니다. 답은 5번. 자, 27번도 가벼운 문제, 행정수수료 증하고 관련합니다. 이렇게 수업했고 역시 올해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문제가 전부 동그라미로 들어가니까 1, 2, 3, 4, 5 번호를 달았다고 치고 자, 해당되는 것 1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증 받아야 되죠? 동그라미. 2번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 증 받아야 되잖아요. 수수료 있습니다. 휴업을 할 때 휴업은 증하고 전혀 관계없다. X. 4번 등록증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동그라미. 5번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은 자 받을 수수료 없다. 왜? 원서 낼 때 수수료 냈기 때문에 합격하면 그냥 내준다 그랬습니다. 1, 2, 4 답이 몇 번이다? 3개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답은 3번. 아주 가벼웠던 문제. 자, 28번도 많이 전달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당연히 5번이죠. 다 맞게 되는데 5번. 등록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자,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하면 여친 사건 얼마짜리? 3천만 원짜리 과태료.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취득세 3배 하고 들어오고 있죠? X.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29번 들어왔습니다. 중개수수료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를 살짝 털었습니다. 개공사 갑이 을의 일반 주택을 6천만 원에 매매를 했을 때와 갑이 위 주택을 보증금 1,500에 월세 30만 원으로 2년간 임대차를 했을 때 최고 한도액의 차이는 얼마인가? 어차피 두 개 다 계산해서 차이 계산해봐라. 이런 문제죠. 자, 일단 6천만 원이면 6천만 원의 매매 거기 박스에 보면 0.5%입니다. 그럼 6천만 원에 대해서 0.5% 하면 오르기 3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임대차였다. 그럼 보증금 1,500에 월세가 30이다. 보증금 1,500에 더하기 월세 30만 원 곱하기 무조건 100 하죠. 임대차 기간이 2년이라고 2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잖아. 그죠? 그럼 3,000 합이 4,500이네요. 4,500이면 또 5,000이 안 된다. 안 되면 한 번 더 합니다. 30만 원 곱하기 70 하니까 37, 21 하고 하니까 3,600이구나. 그러면 3,600으로 계산해라. 그때 임대차 할 때는 5천만 원 미만이면 0.5%입니다. 그럼 0.5% 5, 6이 30, 3 올라서 3, 5, 15, 18. 그럼 18만 원이 나왔네요. 매매를 했었다면 얼마? 30만 원. 임대차는 18만 원. 요거 차이가 얼마냐? 이쯤에 물었죠. 답은 12만 원. 답은 3번으로 갑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입니다. 자, 기본적인 확인사항의 입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입지 조건이 뭐죠? 자, 18m 도로를 물고 있고 지하철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으며 초등학교는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이게 그 물건에 대한 입지 조건이잖아. 그죠? 거기에 반드시 해당되지 않는 것. 답이 1번 공원이라는 문제는 없습니다. 확인 설명서 기재요령 100% 출제됨으로써 익히셔야 됩니다. 하고 전달했던 내용이죠. 해당되지 않는 것 1번. 나머지는 정리됐습니다. 31번 들어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도 가볍게 그렇습니다. 개공사가 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100만 원으로 하여 상임법에 적용되는 상가임대차를 중개합니다. 임차인에게 설명한 것으로서 옳은 것은 자, 상가임대차는 환산보증금이 적용되는데 보증금 5천에 월세 100만 원이면 월세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 얼마? 1억 5천만 원짜리 상가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1억 5천만 원짜리면 사실상 4개 지역, 서울, 과밀권, 광역시, 그리고 기타 지역까지 모두 다 포함되는 지역이죠. 옳은 것은 답이
5번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5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틀리는 지문들입니다. 답이 5번이죠. 특히 1번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얼마? 5년을 최초 임대차를 포함하여 5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2번 100분의 9, 9%까지 정해갈 수 있죠. 그러니까 X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내려옵니다. 개공사가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역시 박스형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찾으시오. 답이 2번 니은 리얼만 옳습니다. 자, 기억. 거기 토지, 소재지, 지목, 지형, 경계는 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계 때문에 X입니다. 경계는 지적도. 니은 분묘 기지권은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맞다. 반드시 현장 조사하는 권리. 디귿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슨 경계? 도면상 경계를 기준으로 하지 저 논두렁에서 이 논두렁까지가 내 땅이요라는 사실상 경계를 따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X. 마찬가지 리얼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상의 면적과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 다르다. 그럼 뭐가 우선이다? 대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O.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갑니다. 33번 들어왔습니다. 자, 보증금 1억 2천만 원의 주택임대차를 중개합니다. 설명한 것으로서 옳은 것은 답이 4번밖에 없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정액된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기회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맞다. 4번만 맞고 당연한 이야기죠. 자, 1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2번 저당권이 돌았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한 2천만 원 더 올려주세요 라고 정액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천만 원 예를 들어서 정액이 되었다면 2번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1번은 당연히 대항력이지만 후순위에 대항할 수는 없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답은 4번. 자, 나머지는 다 틀렸는데 특히 여러분들 5번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주택의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일이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당연히 틀렸죠. 자, 1월 1일 확정일자를 찍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사와 전입신고를 했답니다. 전입신고하는 해 저당권이 돌았다. 자, 누가 빠르냐라는 문제지만 이사와 전입신고라는 대항력은 그 다음 날이죠. 1월 2일이라고 보고 1월 3일부터라면 이때 저당권은 언제 돌았다? 1월 2일이니까 누가 우선이다? 저당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래서 5번 더 틀리는 지문 정리하셔야 됩니다. 거기 2번에 보시면 주택 소재지가 대구 광역시인 경우, 자, 광역시는 6천만 원이 할 때 2천만 원까지죠. 그런데 지금 보증금이 얼마다? 1억 2천만 원이면 최우선 변제에는 해당하지 않을 겁니다. 3번도 많이 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니까 반드시 동호수를 기재해야 된다. 다가구와 구분해야 된다 했던 문제였습니다. 답은 4번. 34번 매수신청 대리 돌아왔습니다. 옳은 것은 답이 3번이죠.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공사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누구? 지방법원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다 틀렸는데 특히 1번 개설 등록한 개공사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X. 2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공사 매수신청 대리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또는 집행부분에 보조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다. X. 반드시 개공사만 합니다. 4번도 틀립니까? 매수신청 대리가 되는 경우 거기 둘째 줄에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이 돼서 항고할 수 있다. 매수신청 대리 업무 중에 항고 이런 말 들어오면 무조건 X라고 그랬죠. 그래서 항고할 수 있다라는 업무는 없죠. X. 그리고 5번도 마찬가지 틀린 문제. 답은 3번. 35번 들어왔습니다. 갑은 을과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갑과 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이게 제3자에 의한 중간 생략 등기죠. 병에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개공사가 갑과 병에게 을에게 설명한 것으로서 옳은 것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뭐 아주 가볍던 문제입니다. 3자 간의 명의신탁이죠. 중간 생략 등기형이고 지금 그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을 소유 부동산을 누가 산다? 갑이 사는데 갑이 사기는 내가 사고 등기는 누구에게 하겠다? 병에게 하겠다.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일어났고 3자 간의 명의신탁이고 중간 생략된 등기죠. 그래서 을이 그래 알았어 하고 등기를 넘겨줬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해당되는 것 이것은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1번 당연히 X죠. 이를 뭐라 부른다? 등기 명의신탁의 모습입니다. 계약 명의신탁은 자금주가 돌아야 된다니까. 그죠? 그렇게 정했죠. 자, 옳은 것은 4번밖에 없습니다. 갑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 거 무효라 그랬죠. 그래서 갑은 내가 샀으니까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등기를 넘겨주시오 라고 청구를 해야 됩니다. 답은 4번. 36번입니다. 농지법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틀리는 것은 답이 1번이고 많이 연습했죠. 주말 체험 영농은 지금 주 5일 근무제 국가 시책과하고 동일하는 내용입니다.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X 세대주 합산하여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갑니다. 합산하여가 빠졌죠. 각각 때문에 X. 자, 2, 3, 4, 5 잘 정리됐고 특히 4번 같은 경우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농지 임대차 법은 기본이 몇 년? 3년이라 그랬습니다. 상가 몇 년요? 1년. 주택은요? 2년. 그 다음에 농지는 임대차 보법이 3년. 그렇게 강조했던 내용이죠. 자, 나머지 2, 3, 4, 5 다 맞는 내용들이고 틀린 것은 1번으로 정리했습니다. 37번 돌아왔습니다. 자, 개공사가 외국인에게 외국인 토지법을 설명합니다. 옳은 것은 외국인 토지법 100% 출제한다고 예고했고 역시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출제를 합니다. 옳은 것은 1번이죠.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그때 단체는 외국인 토지법상 외국인에 해당한다. 맞다. 1번만 맞다면 틀린 거 수정해 볼까요? 2번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체결일로부터 60일 틀렸고 외국인이 법인 합병 등의 상으로 계약 외의 원인으로 계약 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6개월 내로죠. 틀렸고 3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X 부동산 거래 신고가 훨씬 센 놈이기 때문에 센 놈을 하면 약한 놈은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틀렸고 5번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면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신고사항입니다. 틀렸죠? 답은 1번 외국인 토지법 아주 가볍게 그려줬습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문제였고 38번이 경매 문제인데 많이 공부는 했지만 살짝 틀었습니다. 관로안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법원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공사 갑은 을로부터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았고 갑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다? 2억 원이랍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입찰에 참석하였는데 이때 최고가 매수신고 1등이 얼마였다? 2억 5천만 원이었다면 갑이 을의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면 그 신고액이 얼마를 넘어야 한다? 답은 5번 2억 3천만 원이죠. 자, 최고가가 얼마라고요? 2억 5천에 신청됐답니다. 근데 우리는 2등을 했어. 2등을 한 자에게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기회를 주는데 2등 했다고 주는 게 아니고 최고가 매수신고에서 보증금액을 뺀 금액보다 높아야 한다. 보증금액이 지금 얼마라고요? 2억이 최저 입찰가니까 2천만 원이었겠죠. 자, 그럼 2천만 원이니까 최고가가 얼마? 1등은 2억 5천에 신청했다면 보증금을 뺀 2억 3천은 넘어야 차순위로서 신고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답은 5번이고 차순위 매수신고에 관련되는 내용이고 많이 연습했습니다. 39번 또 장사에 관한 법률을 걸었습니다. 비교적 쉽게 걸어줬죠. 틀리는 것 1번입니다. 개인묘지는 얼마? 30제곱을 초과할 수 없다. 근데 이 개인묘지가 공업묘지, 사설묘지면 10제곱, 부부가 합장하면 15제곱을 초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틀린 것 1번. 2, 3, 4, 5 잘 정리됐습니다. 40번입니다. 또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방법 한 문제 더 걸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것이 두 문제가 들어오고 앞에 한 문제와 함께 2번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문제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라고 특강 시간에도 많이 전달했던 내용이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답은 5번. 4개 다 옳답니다. 이런 문제가 좀 어렵죠. 당연히 작성 요령 신고서 작성해 봐야 된다라고 많이 전달했는데 기억, 입주권이 매매 대상이면 분양 금액 난이는 권리가에게 부가지세를 공제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요령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니은 거래 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거래가 함께 거래되면 각각의 부동산별 금액을 적습니다. 그 다음 이걸 합산하여 그 여력에 기재합니다. 이렇게 출제된 바도 있었다. 이렇게 전달했고 종전토지라는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토지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리얼 조건이나 기한은 당연히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만 적어도 되니까 반드시 적어야 되지는 않아도 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맞는 지문이죠.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답은 5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2016년 오늘입니다. 10월 29일 시행한 27회 시험에서 여러분들 모두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행여 좋은 소식과 함께 행여 어려운 소식이 있는 분들이라도 심기일전하시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푹 쉬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